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K 브로드밴드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수도권의 하루 평균 33명을 웃돌던 코로나19 확진자가 10명대로 줄었습니다. 이달 들어 확산세가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방역수칙의 중요성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6월 들어 또 한 번의 코로나19 위기를 맞았던 서울. 6월 첫 주만 해도 일주일 만에 확진자가 120명 가까이 늘었지만 7월 첫 주에는 일주일 동안 60명 조금 넘게 증가해 확연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6월 21일에서 7월 4일까지 최근 2주간 국내 감염이라 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서의 감염은 하루 평균 환자 수가 31.1명으로 그 전 2주의 36.8명에 비해서 평균 5.7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수도권의 하루 평균 환자 수는 33.4명에서 19.4명으로 크게 줄어들었으나 상황이 조금은 나아졌지만 정부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던 사례들을 봤을 때 마스크 착용과 환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 피해가 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의정부의 헬스장에서는 운동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환기가 불충분해서 19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나 부천의 W 휘트니스 클럽의 경우에는 입장과 퇴장할 경우에 마스크 착용 등 마스크를 잘 쓰고 소독과 환기를 철저히 시행하여서 91명의 접촉자 가운데 환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또 전파력이 더 높을 걸로 추정되는 바이러스가 유행한다는 점과 방역당국의 추적 속도가 코로나19의 확산 속도를 충분히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역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하는 이유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서울뉴스 김대우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코로나19의 위세는 조금 주춤해졌지만 여전히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이맘때면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지역의 물놀이장들도 운영이 잠정 보류됐는데요. 아쉽지만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불편함들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서주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이들이 첨벙첨벙 물장구를 칩니다. 미끄럼틀도 타고 물놀이의 더위를 싹 잊은 듯 보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지역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던 모습. 하지만 올해는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풍경입니다. 물놀이장의 바닥은 물기가 사라졌고 쉴 새 없이 폭포를 만들던 물바구니도 그대로 멈췄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치구의 물놀이장 개장이 보류된 겁니다. 성동구의 살고지 물놀이장도 동대문구의 중랑천 물놀이장도 노원구의 각심 어린이공원 물놀이장도 모두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이번 여름에는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운영 대비해서 이제 유지보수 공사라든지 그런 건 다 마쳤는데 이제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아직 결정이 안 나가지고 운영을 할지 안 할지 아직은 좀 보류 상태예요. 서울시가 운영하는 한강의 야외 수영장들도 모두 문이 닫혔습니다. 뚝섬과 광나루, 여의도 등 5곳이 지난달 26일 개장할 계획이었지만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이 지켜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잠정 연기됐습니다. 푹푹 찌는 무더위가 찾아왔지만 마스크를 쓰고 물놀이를 할 수는 없는 상황. 올해 여름은 아이들에게 무척이나 답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위협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 아쉽지만 우리가 조금은 참아야 이 위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이 텅 빈 물놀이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서울뉴스 서전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일환으로 손소독제 수요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를 노리고 함량 미달의 손소독제를 생산해온 무허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손소독제 생산업체 94곳을 수사해 절반에 달하는 43곳을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무더기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체 중에서는 허가 기준에 맞지 않는 에탄올 등 원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원료에 대한 시험 검사 없이 손소독제를 제조하는 등 제조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적발하였습니다. 위험물인 에탄올의 보관 과정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업체의 경우 허용량의 90배 이상을 보관하다가 적발됐고 아예 무허가로 에탄올을 보관해온 업체들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기도는 손소독제 원료가 화재에 취약한 만큼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모두 형사 입건할 방침입니다. 제조업 신고 없이 손소독제를 제조하고 허가사항과 다른 원료로 손소독제를 제조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9개 업체도 함께 적발하여 모두 형사 입건하였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코로나19에 편승한 무허가 업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 손소독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뉴스 박일국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하면서 인천의 단체 헌혈이 뚝 끊겼습니다. 이런 분위기면 7, 8월 중에 혈액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자원봉사자들이 단비와도 같은 단체 헌혈에 나섰습니다. NIB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혈액원내에 설치된 헌혈의 집입니다. 헌혈을 하기 위한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연수구 지역 자원봉사원들이 단체 헌혈에 나섰습니다. 봉사원 중에는 부부가 나란히 헌혈에 참여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뿌듯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매우 만족합니다. 최근 인천 지역 혈액 수급 상황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듣고 나선 연수구 자원봉사원들. 이날 35명의 봉사원들이 헌혈에 동참했습니다. 지역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봉사자님들이 선한 영향력을 지역사회에 많이 끼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헌혈을 통해서 우리 봉사자님들이 또 다시 선한 영향력을 좀 끼쳤으면 하는 마음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천 지역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도권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예정됐던 단체 헌혈에 취소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학교와 군부대 등 단체 헌혈의 의존도가 높았던 인천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인천 혈액원은 공공기관의 단체 헌혈은 한계에 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관공서나 군부대가 헌혈 참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기 때문에 새로운 단체들이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새로운 단체가 부족한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혈액 부족 사태가 걱정되는 건 7월과 다가오는 8월입니다. 이 같은 단체 헌혈 추세면 혈액 부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인천시와 인천혈액원은 8월 말까지 헌혈 캠페인을 벌여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헌혈의 필요성을 홍보한다는 계획입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코로나19 산업 환경이 바뀌면서 포스트 코로나에 관심이 쏠리죠. 인천시가 대응을 위한 미래 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AI와 바이오, 첨단 산업 고도화 등이 담겼습니다. 보도에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시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미래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미래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을 비전으로 AI 혁신과 첨단 산업, 기업 환경 개선 등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대통령 인공지능 기본구상과 20년 5월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 전국 경제인연합회가 조사하여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망 산업 등을 토대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연계하여 인천시 정책과 융합할 수 있는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인천시만의 특화된 획기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5대 추진 전략은 AI 혁신 생태계 구축, 글로벌 바이오 허브 조성, 첨단 산업 성장 고도화, 혁신 기술을 활용한 사회 문제 해결,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등입니다. 시는 이미 올해 상반기 4개 사업 정부 공모에 선정돼 국비 128억, 민간 부담금 57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를 통해 AI 융합형 인재 양성과 기술 혁신, 드론을 활용한 해안 지역 시설물 스마트 점검, 아동 안전 소프트웨어와 AI 솔루션,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 활용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9개 정부 공모 사업 유치를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로봇,
바이오 등 민간 전문 인력과 협업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9개 사업 공모와 제안을 통해서 사업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분야별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서 성공적인 미래 산업을 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뉴스 배상민입니다. 코로나19로 요즘 모두가 어렵지만 소상공인들은 특히 전통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전통시장이 배달앱 서비스를 도입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아직 시행 초기지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입니다. 유니폼을 입은 한 여성이 시장 곳곳을 돌며 카트에 물건을 담습니다. 배달 앱을 통해 고객이 물건을 주문하면 대신 장을 보고 배달을 해주는 직원입니다. 천안중앙시장은 지난 6일부터 배달앱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휴대폰에 전용 어플을 설치하고 원하는 물건을 주문하면 시내권은 2시간 이내, 먼 거리도 4시간 안에 배달해줍니다. 이제 막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배송 인력이 부족할 정도로 주문량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이들 주문을 하셨고 연령층으로 보면은 사실 30대에서 40대 주 고객층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먹거리로 보면은 아이들 뭐 사주는 음식이나 뭐 그런 종류의 뭐 반찬이나 뭐 야채. 코로나19로 손님이 줄어든 상인들은 배달앱 서비스가 매출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 시장에 오는 고객님들이 많이 줄은 건 사실입니다. 지금 온라인 앱을 통해서 고객님들이 집에서도 편하게 장을 볼 수 있음으로써 앞으로 우리 시장이 많이 활성화도 되고 좀 매출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힘들게 물건을 들고 다닐 필요도, 주차 걱정을 할 필요도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제 주차 걱정 없고 또 우선은 내가 가가지고 직접 돌아다니려고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또 마스크도 써야 되고 덥고 그리고 또 무거운 거 들고 이제 계속 시장을 걸어 다녀야 되고 해서 되게 힘들었었는데 현재 천안중앙시장에서 배달앱 서비스가 가능한 점포는 60여 곳. 시범 운영을 통해 점차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중부뉴스 송용환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거리두기가 일상이 됐죠. 기존에 즐기던 문화생활 등이 막히면서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야외로 한번 나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심 속에서 바다와 석양을 보며 쉴 수 있는 캠핑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화창한 날씨, 탁 트인 바다가 눈앞에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데크 위 텐트를 치는 사람들의 표정은 밝습니다. 지난 2016년 재정난으로 민간 위탁이 중단된 이후 4년 만에 새 단장을 마치고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송도 국제 캠핑장입니다. 우리 동창인데요. 중학교 동창인데 캠핑을 이제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여기는 처음인데 앞에 바닷가도 있고 무슨 배도 있고 경치도 좋고 넓고 깨끗하고 아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잘 왔어요, 아주. 32,000제곱미터 부지에 카라반 구역을 포함한 62면의 캠핑 데크. 캠핑장은 남녀 화장실과 샤워장, 취사장, 개수대가 설치됐고 곳곳엔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간이 책장도 마련됐습니다. 색색깔 화려한 꽃들이 활짝 폈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군데군데 설치했습니다. 캠핑장 방문객들은 체온 측정과 이용자 명부를 작성한 뒤 입장할 수 있습니다. 캠핑장은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은 쉽니다. 신청은 송도공원사업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선착순으로 이뤄집니다. 어린이 놀이터와 다양한 조형물들이 설치가 돼 있고 그다음에 연인들이 찍을 수 있는 하트 모양의 포토존과 그다음에 가족들이 찍을 수 있는 포토존. 시민들이 관심과 호응 속에 7월달 현재는 다 예약이 마감돼 있는 상태입니다. 인천시설공단은 시범 운영 뒤 문제점을 보완해 가족 친화형 문화 캠핑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인천뉴스 배상민입니다. 허동시 국회의원은 인천항 크루즈를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임시 생활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허위안은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임시생활설이 필요하지만 지정 운영의 주민민원이 큰 상황이라며 검토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크루즈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인천항만공사와 질병관리본부에 제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인천에는 연수원 1곳과 호텔 2곳 등 총 3곳의 임시생활설을 지정 운영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며 지정 해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인하대병원 의료진이 혈장 치료로 코로나19를 치료한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감염내과 이진수 교수팀은 국제학술지에 혈장 치료로 코로나19를 완치한 60대 남성의 사례를 담은 논문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인하대병원은 혈액원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질병관리본부 허가를 받아 코로나19 혈장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혈장 치료를 받은 코로나19 환자 7명 중 5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 자원봉사센터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전달할 응원키트 1,004개를 제작해 전달했습니다. 응원키트는 샴푸와 바디워시, 폼클렌징, 간식 등 실생활용품 9종으로 구성됐습니다. 여기에 응원 메시지를 함께 동봉해 만들었습니다. 이 키트는 감염병 전담병으로 지정된 인천의료원과 길병원, 인하대병원 의료진에게 전달됐습니다. 응원키트는 농협인천지역본부의 후원으로 중앙여상 학생, 자원봉사자 60여 명이 참여해 제작했습니다. 강화군과 인천시 교육청이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해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이동 선별진료소 설치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강화군은 교육경비 보조금을 학교 현황에 맞춰 온라인 수업을 위한 정보화 기기 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마스크 등 방역용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구 검단 일대는 교통 개선이 시급한 지역인데요. 특히 검단 산업단지 주변 도로는 물류 수송까지 섞이면서 교통 정체가 심각합니다. 인천시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로 확장을 추진합니다. 667억 원을 투입해 왕복 4차선 도로를 8차선으로 넓히기로 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구 오류동 일대입니다.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 도로에 일반 차량과 중대형 물류수송 차량들이 드나듭니다. 검단과 강화, 서구를 통행하는 교통 요충지로 인근에는 검단 산업단지도 조성돼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통행 차량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도로는 평소 교통 정체가 심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 확장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공사가 끝나면 도로는 왕복 4차선에서 8차선으로 넓어집니다. 인천시는 지난 2010년 실시 설계 용역을 진행했는데 10년 만에 착공에 들어간 겁니다. 공사 구간은 검단 산업단지부터 안동포 사거리까지 총 2.94km, 총 사업비로 667억 원이 투입됩니다. 준공 시기는 2023년 4월이지만 인천시는 최대한 공사 기간을 단축해 조기 개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검단 산단 교차로에서 안동포 사거리 구간의 차량 대수가 하루 평균 3만 대에서 8만 대로 증가해도 평균 통행 속도가 42.1km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길이 이제 생기게 되면 이제 차량이 5만 대가 늘어나도 이 원활한 교통 흐름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좋은 도로로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검단 산업단지와 모든 물류의 흐름도 원활해지고 우리 주민들께서 편안히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천시는 검단 지역에 예산 1조 1천억 원을 들여 14개 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검단 산업단지와 검단 IC를 연결하는 도로는 내년 상반기에 조기 개통할 예정입니다. 인천뉴스 이정인입니다. 23년째 표류하고 있는 소래IC 건설 사업에 대해 박남춘 인천시장이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소래나들목 건설을 촉구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영동고속도로 확장과 연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남동구 소래 노년 지역을 관통하는 영동고속도로. 주민들은 바로 옆에 있는 집을 가려면 한참을 돌아가야 합니다.
나들목이 없어 시흥 월곶으로 빠지거나 남동 IC를 이용해야 하는데 정체가 심할 땐 1시간을 길에서 벌여야 합니다. 주민들이 소래 IC 건설을 촉구하는 이유입니다. 주말에는 뭐 1시간 이상 막 정체되는 경우도 아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말에는요. 국가 어항으로 개발이 되면 이 교통 체증이 이제 뭐 그건 뭐 불을 보듯이 뻔하단 말입니다. 지난해 남동구가 진행한 설문에서 71%의 찬성 의견이 도출되기도 한 소래 IC 설치 문제. 인천시 시민청원에서도 3,000명 이상의 공감을 얻자 박남춘 인천시장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핵심은 영동고속도로 확장 사업과 소래 IC 설치를 연계해 추진하겠다는 것. 박 시장은 1997년 당시 건설교통부가 영업소 설치를 조건으로 소래 IC 건설을 허가했지만 그렇게 되면 700억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경제성 부족으로 사업 추진을 담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군자 영업소를 소래 IC 주변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어 인천시의 재정 부담은 없지만 우류구간이 유료구간으로 전환되는 등의 문제는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 시민의 피해와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소래 IC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군자 영업소 이전과 영동고속도로 확장 사업을 서로 소래 IC 설치와 연계하여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군자 영업소를 소래 IC 주변으로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서창 JC에서 안산 IC 구간의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상습 정체 구간인 이 지역의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뉴스 이영구입니다. 현재 부평구청역까지 운행하는 서울 7호선을 청라까지 연장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죠. 인천시는 2027년까지 개통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박남춘 인천시장이 청라 연장선에 봉수대로역을 추가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개통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자 박 시장은 개통 지연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 취임 2주년을 맞아 열린 대토론회 자리. 박 시장은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연장선 계획을 밝혔습니다. 도심 어디에서나 15분 이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신규 철도망 5개 노선을 구축하여 시민의 교통 편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청라 국제도시까지 연장되는 서울 7호선과 관련해서는 준공식이 연장 없는 봉수대로 추가역 설치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울 7호선 청라 연장선은 성남역에서 청라국제도시역까지 10.7km 구간에 6개 정거장이 들어서는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 계획에는 가정 이지구 주변엔 정차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가정 이지구에 가칭 봉수대로역을 신설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시는 사업 타당성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비용 대비 편익, 즉 BC값이 1을 넘어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봉수대로역 추가 신설을 요구했던 주민들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합니다. 아직 봉수대로역은 인근에 있는 청라 1, 2단지 아파트 주민들과 가정지구 그리고 곧 들어올 가정 2지구에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모두가 들어와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의 공공재고요. 가정 2지구가 사업 승인이 됨으로 인해서 BC값이 1이 넘었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이 있다라는 결과가 도출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청라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봉수대로역 추가 신설로 개통이 지연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겁니다. 역을 추가하려면 예산 1,000억 원이 필요한데 인천시가 구체적인 자금 확보 방안과 실행 방안을 밝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청라 주민들은 7호선의 2026년 조기 개통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이 또 차질을 빚지 않을까 반발하고 있습니다. 추가역 신설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박 시장은 SNS를 통해 공사 기간이 연장되는 일은 절대 없다며 재원 부분은 협의가 진행될 땐 먼저 계획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뉴스 이정윤입니다. 송도 국제도시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공연장 아트센터 인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페라하우스 등을 조성하는 2단계 사업은 지하 구조물만 수년째 방치돼 있는데요.
사업비 확보 문제로 난항을 겪던 이 사업이 2025년 완공될 전망입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문을 연 아트센터 인천입니다. 세계 최고의 음향 설비와 객석 규모로 관객의 감탄을 자아냅니다. 다만 클래식 전용 공연장 특성상 뮤지컬과 대중음악 공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극복할 사업이 2단계로 추진할 오페라하우스와 뮤지엄입니다. 하지만 재원 확보 문제로 난항을 겪으면서 1단계와 함께 시공된 지하 구조물은 이렇게 방치돼 있습니다. 안전과 도시 미관 등의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 인천경제청은 2,200억 원을 투입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오페라하우스는 3만 1,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1,515석 규모로 꾸며집니다. 또 뮤지엄은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로 짓고 홍보관과 전망대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아트센터 인천 2단계 사업은 2025년 준공할 전망입니다. 앞으로 실시 설계를 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 타당성 조사, 그리고 투자 심사 등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면 앞으로 한 2023년 정도 초에는 사업을 착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에 따라서 2025년 상반기에 사업을 마무리 질 예정입니다. 아트센터 인천은 마에스트로가 지휘하는 손 모습에서 영감을 얻어 설계했습니다. 현재 1단계가 한쪽 손 모양으로 조성됐는데 2단계까지 준공하면 양손으로 지휘하는 모습이 완성됩니다. 인천뉴스 이영우입니다.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도 뛰는 집값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주택 매매와 전월세 가격이 올 들어 매달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희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상반기 경기도 주택의 매매와 전세, 월세 가격은 매달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주택의 매매 가격은 전달보다 0.68% 올랐고 전세와 월세도 각각 0.48%, 0.1%씩 상승했습니다. 매매와 전세, 월세 모두 9개월 이상 상승세를 유지한 가운데 지난 3월의 매매 가격 상승률은 최근 10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일명 수용성으로 불리는 수원과 용인, 성남이 집값 상승을 주도했고 이 가운데 수원은 올 상반기에만 10%가 넘게 올라 수도권에서 최대 오름폭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발표한 6.17 대책까지 정부는 무려 21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경기 지역의 집값 상승세를 막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아파트를 샀다가 1년 이내에 되파는 경우 최대 80%의 양도세를 물리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앞선 12.16 대책에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때 50%, 1년에서 2년 미만일 때 40%를 적용하기로 한 것보다 대폭 강화된 것입니다. 여당과 정부는 이번 주 중 협의를 거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마저도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경기뉴스 박희부입니다. 인천은 광역시 중 두 번째로 인구가 많지만 대전이나 대구, 광주와 달리 고등법원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항소심 재판을 받으려면 서울 고등법원까지 가야 하는데요.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선 인천에도 고등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 인구는 300만 명으로 전국 광역시 가운데 두 번째로 많습니다. 하지만 인천에는 고등법원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항소심 재판을 받으려면 서울 고등법원을 이용해야 합니다. 인천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인천에는 도서 지역이 많아 고등법원 설치가 시급한 과제입니다. 거리가 너무 멀고 또 서울 진입 실질적인 거리는 짧다 하더라도 교통 체증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호소를 많이 하고 차라리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항소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서울 고등법원은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 강원 지역 등 약 1,800만 명의 사법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송 업무가 지연되고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 인천이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선 고등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교통 혼잡의 문제가 수도권이 심한데요. 결국 이 문제를 고등법원이 세워지면 국민의 삶의 질도 향상하고 소송의 경제적 측면에서도 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인천고등법원이 지금 인천지방법원 관할뿐만 아니라 좀 더 관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고요. 인천 지역 정치권과 법조계가 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김교훈 국회의원은 지난달 인천 고등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사법부와 행정부와의 조율 그리고 인천시청과 또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학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원고법을 만들 때 약 12년 정도의 기간이 걸렸는데요. 우리가 인천지방국세청 만들 때는 한 5년 걸린 것 같아요. 5년.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빨리 한다면 충분히 저는 오늘 이 토론회가 유의미해서 이 부분을 관철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열린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토론회 자리에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인천지방법무사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고등법원 설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도 대거 참석해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인천뉴스 이정은입니다. 선박의 안전 점검과 안전 교육 등을 담당하게 될 스마트 선박 안전지원센터가 인천에 조성될 예정인데요. 관련 사업비 100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인천 내항이나 연안부두, 영종도 구읍배터 등이 사업 부지로 검토되고 있는데 입지를 두고 관계기관마다 입장차가 큽니다. 자칫 예산을 날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168개의 섬을 갖고 있는 인천. 이곳을 오가는 여객선과 어로 활동을 하는 어선, 그리고 화물선과 요트까지 수많은 배가 인천 앞바다를 떠다닙니다. 이 같은 선박의 안전을 지원하는 인천권 스마트 선박 안전 시스템 건립이 추진됩니다. 중소형 선박의 안전 점검은 물론 선박 종사자의 안전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약 99억 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건립할 예정입니다. 사업 부지로는 약 60여 곳을 물색했습니다. 이종 내항 18부두와 연안부두, 영종도 선착장 주변이 최종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관계기관마다 입장차가 크다는 것. 인천시는 내항 재개발에 맞춰 18부두를 최적지로 보고 있지만 내항은 관문의 어떤 시간 제약은 있지만 항로 준설 면에서는 준설은 이미 유역 근처에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문 시간 외에는 조금 다른 제약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과 입장에서는 1부두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40년 만에 새로 건설하는 연안항 무량장을 최적지로 꼽습니다. 선박의 안전이 최우선 돼야 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 연안항 무량장에 매립을 해서 거기 한 6천여 평 정도가 지금 매립될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민들하고도 협의가 다 끝나서 지금 내년부터 이제 들어가는데 그 지역이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조성 취지가 어민 지원이라며 접근성을 고려할 때 영종도 선착장도 고려 대상으로 꼽습니다. 원래 사업 목적은 이런 건데 어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설치한다는 건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앞으로 개발 계획이 잘 돼 있다면 거기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거기는 이제 어선이 접근하는데 조수 간만원차 외에는 접근성에 문제가 없다. 관계기관은 저마다 제척 사유도 제시했습니다. 영종도 선착장은 일단 기반시설이 전혀 안 돼 있고 그 앞 갯벌 바다 부분이 그 경제자유구역 소관이에요. 그래서 영종 이지구에서 매립 계획이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아예 대상에서 제외를 해야 되겠습니다. 밀수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내항은 완전 폐쇄가 되고 연안항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관세청이나 또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 보안에 관한 법률상 국정원에서도 반대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내항인 경우에는. 국비 100억 원이 달린 사업.
문제는 8월까지 입지를 정하고 올해 설계 감리에 들어가 있는 만큼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관계